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소니 FE2470 2.8 GM 렌즈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풀 리뷰로 금계력이라고 불리는 이 렌즈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상이 조금 기니까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새로운 계력의 표준을 제시한 화질이 돋보인다. 이 화질 하나만큼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계력으로 불러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점으로는 초점 그리개창이 없고 조리개 링이 없다는 그런 점이 있죠. 그 다음에 할레이션이라든지 렌즈 플레어가 단렌즈만큼 이쁘지 않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줌렌즈의 숙명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를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리뷰할 순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관 및 디자인의 특징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초점 브리딩 및 줌 포커싱에서 초점 포인트가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차트를 분석을 한번 해볼 거고요. 다음으로 스튜디오 촬영 샘플을 보고 그 다음에 야외 촬영 샘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점과 결론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이시는 대로 이 렌즈가 α7 R4에 물려가지고 여기 앞에 있죠. 조정링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줌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초점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리개 링은 없고요. 후드 디자인은 평범하고 후드 체결 단자가 있습니다. 내부 처리는 반사광을 줄여주는 어떤 벨벳 같은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무게는 약 930g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후드와 렌즈 그 다음에 D캡, 앞캡 없이 실제 촬영할 때 쓰는 정도 의 무게가 930g 정도라는 얘기죠. 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제가 손에 들고 있을 때 이 정도 크기이고 α7 R4에 달았을 때는 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α7 R4에 이제 세로 그립이 붙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정 장치로는 AF, MF 스위치가 하나 있고 각종 기능을 세팅해 놓을 수 있는 커스텀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줌링을 고정시킬 수 있는 락 버튼이 달려 있어요. 일단 외관상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면은 이제 그리개창, 초점 그리개창이 없는 것하고 그 다음에 초점을 돌렸을 때 걸리는 점이 없이 무한으로 돌아가는 점, 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렌즈를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기 고무링이 좀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최근 버전에서는 개선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정 수리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 무상으로 교체가 되죠. 아무튼 이 렌즈가 2016년에 나왔으니까는 최근 버전에서는 아마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다음으로 줌링이 회전할 때 이제 코가 나오죠. 코가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망원으로 갈수록 코가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초점 거리가 움직일 때 화면이 조금씩 줌인 아웃 되는 현상, 포커스 브리딩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24mm일 때는 이 정도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50mm일 때는 이 정도 느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70mm일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정도 느낌인데 이 정도 포커스 브리딩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진용에서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억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점을 24mm에서 맞춰 놓은 상태에서 70mm로 줌을 이동을 했을 때 그 초점이 계속 맞아 있느냐 이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24mm일 때 초점을 맞춰 가지고 70mm로 이동을 하면은 완전히 초점이 나가지는 않지만은 살짝 초점이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70mm에서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24mm로 줌링을 이동을
했을 때 그렇게 초점이 나가지 않는다. 요런 점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광각에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망원으로 갔을 때가 초점이 많이 나가고 망원에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줌링을 돌려서 광각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초점이 맞는다. 다른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면은 사진용으로 사용할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테스트 차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차트는 다들 아시는 대로 이마 테스트에서 나온 ISO 표준 최신 버전의 테스트 차트를 사용을 했고 MTF 50 값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마 테스트에서 제공하는 테스트 방법을 제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제가 가진 여건의 한계상 연구소라든지 굉장히 엄밀한 측정이 가능한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류나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23mm 최대 개방에서 테스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부를 측정했습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일단 값이 4006이라는 굉장히 높은 값을 보여주는 점이 놀라웠어요. 일반적인 단렌즈급 화질을 23mm의 중심부에서 보여준다. 색수차 역시 0.2 정도로 굉장히 안정된 값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도 결과값이라면은 일반적인 24mm 단렌즈와 거의 동급인 수준의 굉장히 놀라운 중심부 화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대 개방 50mm에서 중심부 결과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4743 정도로 나오는데 이 정도 급이라면은 아까 24mm와 마찬가지로 어마무시한 그런 해상 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색수차 역시 0.3 픽셀 정도로 단렌즈에 비하면은 색수차가 조금은 있지만은 이 정도면은 웬만한 단렌즈를 뛰어넘는 그 정도 화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70mm 중심부의 화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3613 정도로 나왔는데 아까 봤던 24mm나 50mm에 비해 가지고는 그렇게 좋은 값은 아니지만은 3600 정도 역시 굉장한 해상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색수차 역시 0.45 픽셀 정도로 일반적인 단렌즈보다는 조금 많지만은 이 계력이라고 하는 이 렌즈의 색수차를 본다면은 엄청나게 준수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앙부의 화질을 봤는데요. 이런 줌렌징 같은 경우에는 각 초점 거리별로 중앙부, 주변부 그를 다 살펴봐야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측정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많은 측정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측정한 값들 중에서 유의미한 것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한눈에 알아보기 힘드니까는 제가 친절하게 그래프로 만들어 봤습니다. 23mm 중앙부에서 조리개별로 화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프로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f5.6에서 가장 좋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색수차 역시 0.5 픽셀 이하로 굉장히 억제된 좋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mm 주변부에서 화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f8에서 주변부 화질이 가장 좋고요. f4에서 f11까지 구간에서는 굉장히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색수차 역시 중앙부보다는 조금 많지만은 F11에서 최대값이 0.5 픽셀로 나름 잘 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50mm에서 중앙부 조리개별로 어떻게 화질이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f2.8부터 f8까지 엄청난 화질을 중앙부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f16까지도 굉장히 좋은 단렌즈급 화질을 보여준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색수차 역시 굉장히 억제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변부의 화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F11에서 가장 좋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고 F8에서 F16까지 주변부 화질이 가장 뛰어난 구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색수차는 F5.6과 22가 도드라지게 색수차가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은 한 픽셀 이하로
바로바로 그렇게 못 봐줄 수준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단렌즈하고는 비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70mm 중앙부 화질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F4에서 F11까지 엄청난 중앙부 화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색수차 역시 굉장히 억제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중앙부 화질은 단렌즈하고 거의 동급 수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부의 화질을 보시면은 F8일 때 가장 좋고 좌우로 갈수록 이제 낮아지는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색수차는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요. 조리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색수차가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였고 한 픽셀에서 이제 0.5 픽셀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렌즈 플레어랑 할레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웬만한 환경에서는 이제 일어나지가 않고 이렇게 태양이 직접 들어오는 이런 환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지점이랑 요렇게 이제 할레이션이랑 플레어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태양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태양이 조금 더 들어오면은 명확한 어떤 플레어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비네팅처럼 일어나는 플레어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요렇게 이제 렌즈 엘리먼트에서 나오는 플레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은 역시 단렌즈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고, 특히 이 외곽 부분에 일어나는 이런 밝은 플레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진 찍을 때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렌즈를 사용할 때 플레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후드를 항상 착용을 하고 플레어를 피해가지고 촬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보시는 대로 웬만한 역광 상황에서는 그렇게 플레어가 보이지가 않고요. 지금 40mm 화각에서 f2.8일 때 보이시는 보케는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은 각이 보이지만은 대충 봤을 때는 거의 원형으로 보인다. 그래서 줌렌즈 치고는 보케가 상당히 정돈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짜잔한 제가 노력해서 커버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런 게 이제 자동 초점 있죠. 자동 초점 빠릅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빨라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이건 다른 분 리뷰를 보세요. 자동 초점은. 그리고 뭐 색감이라든지 렌즈 투과율 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은 약간의 블루톤 쪽으로 캐스팅이 된다, 이렇게 저는 느꼈어요. 이거는 뭐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나중에 다 조정이 되죠.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실제 촬영한 샘플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샘플 사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화질 같은 경우 전혀 불만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70mm의 f2.8로 촬영한 사진인데 보시면 이렇게 주변부 역시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화질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를 나중에 후보정을 해가지고 실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샘플 촬영을 해 봤는데 이렇게 단렌즈를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가지 시간이라든지 편리함 때문에 이런 계력 화각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24mm 이런 화각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70mm 망원 쪽을 사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단정한 그런 느낌의 사진 역시 빠르게 대응해가지고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력 같은 경우 스튜디오에서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그런 화각의 렌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촬영이 되는데 선회도라든지 어떤 표현의 능력, 이런 경우에서는 전혀 불만이 없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상업적인 촬영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토샵 보정까지 완전히 마친 사진이고
원본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원본 사진인데 원본 사진에서는 디테일이 훨씬 더 잘 보이죠. 이런 피부의 디테일이 보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부 역시 그렇게 나쁜 화질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완전 포트레이트 촬영 역시 이 최소 초점 거리가 짧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중앙부의 묘사력은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더불어서 주변부 같은 경우 역시 그렇게 나쁘지 않은 묘사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부 화질이 떨어져 가지고 구도를 잡는데 무리가 간다, 그런 말이 전혀 나올 수 없는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대로 초점이 맞은 부분의 묘사력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보정을 완전히 끝낸 사진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업적인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화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진의 이제 원본인 같은 경우에도 역시 좋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은 원본 사진에 이제 디테일이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은 뭐 이제 보정을 하면서 피부의 잡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날릴 건데 왜 이렇게 좋은 화질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이거를 살릴 때도 있고 날릴 때도 있고, 이거를 누가 선택하느냐, 이 렌즈의 능력이 선택을 하느냐, 사진가가 선택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렌즈는 묘사력이 뛰어난 게 좋습니다. 보시면 요게 이제 촬영한 원본이고 이게 라이트룸에서만 보정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역시 마찬가지고 보시는 대로 라이트룸에서만 보정을 했기 때문에 피부톤이 약간 뭉개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사진이 이제 원본 사진이고 라이트룸에서 보정 그리고 포토샵에서 보정한 사진의 결과물입니다. 이 사진 역시 원본이고 그 다음에 라이트룸에서 보정한 사진 그리고 포토샵에서 보정한 사진입니다. 포토샵에서 보정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질감은 유지를 잘 하면서 결함만 제거를 했기 때문에 렌즈의 해상도를 잘 살린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 야외에서 촬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게륵 같은 경우에는 이 야외에서 촬영할 때 훨씬 더 진가를 발휘를 하는데 스튜디오와는 다르게 렌즈 교환이 조금 더 불편하기도 하고 또 렌즈를 계속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화각대가 다 몰려있는 2470, 그러니까 게륵 같은 경우에는 야외 촬영에서 필수적인 렌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은 f2.8일 때 70mm에서 2.8일 때 배경 흐림이 이 정도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f4일 때 한 요정도 느낌의 사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조명을 사용한 사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진도 섞여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진들을 쭉 살펴보면은 이런 느낌의 사진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화각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루하지 않은 그런 결과물을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렌즈만 가지고 촬영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 2470의 진가는 굉장히 돋보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단 하나의 렌즈를 이용을 했지만은 굉장히 다채로운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촬영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계력을 벗어날 수가 없죠. 가장 필수적인 그런 아이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 사진 같은 경우에 라이트룸에서만 보정을 했기 때문에 피부의 질감을 그렇게 살린 그런 보정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빠른 그런 작업의 결과물을 원하거나 혹은 돈을 조금 줬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보정해서 넘기면 되겠죠. 크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서는 포토샵에서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인 이런 고급 보정을 한 결과물입니다. 원본 사진은 이 사진인데 보시면은 디테일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결함이라든지 색감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보정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굉장히 쓸만한 이런 인물 사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각렌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원한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사진이 원본이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이 이제 보정을 마친 사진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굉장히 빠르게 70mm로 줌인을 한 다음에 촬영한 원본 사진이고요. 이 사진을 보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작업의 결과물을 빠르게 만들 수가 있는 렌즈라고 할 수가 있죠. 굉장히 강한 역광이 이제 들여치는 이런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할레이션 억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나름 준수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일단 라이트룸에서 색감이라든지 어떤 톤을 보정을 먼저 해줬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이제 결함들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정을 해가지고 완성한 사진이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피부의 질감이라든지 느낌 이런 것들을 포토샵에서 만졌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지 않고 이 렌즈의 해상력을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보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라이트룸에서만 이제 보정한 거고 요게 이제 포토샵에서 완전히 보정한 사진입니다. 원본 사진은 이렇게 촬영이 돼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굉장히 긴 리뷰였는데요. 종합적인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눈에 띄고 가장 제가 놀라웠던 점은 이 계력의 한계를 한번 뛰어넘은 그런 종류의 화질을 보여줬다. 그러니까는 2016년에 나온 이 계력 렌즈 이후에 타사에서 어떤 계력을 만들더라도 이 렌즈보다 더 못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계력이다. 이거를 이제 더 이상 계력으로 불러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점이라면은 역시 조리개링을 이제 빼먹었다. 요즘 나오는 GM 렌즈인 같은 경우에 조리개링을 넣어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초점 그리개 창이 없는 점도 아쉬운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초점 링이 걸리지 않고 무한으로 도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외관상에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할레이션이라든지 플레어 같은 경우도 잘 억제가 되어 있지만 발생을 했을 때 외곽 주변으로 하얀색의 어떤 비네팅 같은 그런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겠죠. 요런 점들이 이제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들고 다니면서 혹은 스튜디오에서 계속해서 촬영해 본 결과 크게 떨어지거나 부족한 점을 찾기가 힘든 그런 종류의 렌즈가 아닌가 합니다. 네, 그래서 필수적인 화각대를 다 가지고 있지만은 단렌즈에 비해 가지고 조금 떨어지는 그런 화질 때문에 이거를 먹기에는 그렇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계력이라고 불러왔는데, 소니 금계력인 같은 경우에는 이름처럼 나름 가치가 있는 그런 계력이지 않나. 사용에 필수적인 렌즈인 만큼 구입에도 여유가 있도록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좋은 렌즈를 계속해서 개발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오늘 긴 리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